안녕하세요. 리치고의 김기현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가장 최신 주간 데이터를 가지고 현재 시장의 수급과 거래 수급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지금 이제 보시면 서울이 계속 오른쪽으로 가고 있죠.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서울은 지금 매수세가 강해지고 매수세는 지금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고요. 자, 이제 차트를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매도세가 굉장히 많이 감소하고 있고 매수세가 지금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시장이 점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다라는 게 데이터를 통해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의 수준은 언제랑 비슷하냐면 2022년 상반기 정도랑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 막 시장이 막 엄청나게 뜨겁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물론 워낙 안 좋다가 좋아지니까 많이 좋아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지금 정도 수준은 2022년 대폭락이 오기 한 몇 개월 전 정도 수준이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다라는 걸 꼭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얼마 전에 이제 제가 지금 6월 아파트 실거래가 상승이 아니라 하락했다. 이걸 가지고 이제 말씀드리 꽤 많으신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막 지금이라도 빨리 사는 막 난리 막 그냥 너무나도 이제 상승에 대한 공포심을 조장을 하면서 계속 올라간다로 얘기를 하니까 제가 이거를 가지고 실거래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린 거지 이게 무슨 뭐 하락을 한다 뭐 한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 이제 고가 아파트에서 중저가로 조금 매수가 올라붙으면서 평균 거래가 조금 내려간 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제가 데이터를 봤을 때는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자 이제 데이터를 다 보고 있는데요. 자 보세요. 최근 6월 달 이후로 거래된 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6월 달 이후로 지금 데이터가 7월 8일 날짜 실거래까지 지금 데이터가 들어와서 만들어진 거고요. 최근 2개월 즉 6월 1일부터 7월 달까지 지금 집계된 데이터로 볼 거고요. 거래가 어디가 제일 많이 됐냐면 강동구, 성동구, 그리고 노원구, 송파구, 성북구, 마포구, 영등포구, 서대문구, 강남구, 서초구예요. 자, 이거를 보면은 그렇게 무슨 저가 아파트 지역들이 거래가 많이 돼서 이 실거래가 평균이 내려갔나요? 많은 분들이 지금 가격의 흐름이 그 고가 아파트에서 중저가로 지금 많이 퍼져서 평균 거래 가격이 내려간 거다라는 그런 의견들을 주셨는데 이거를 보면 강동구나 성동구나 노원구는 좀 물론 저가죠. 근데 송파구, 마포구, 영등포구, 강남구, 서초구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3개월로 보면 이제 송파구, 노원구, 강동구, 성동구, 성북구, 마포구, 영등포구, 서초구, 강남구 그렇게 큰 차이가 있나요? 생각보다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균 아파트의 거래 가격이 조금 내려왔다라는 게 의미가 조금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뭐예요? 언론에서 그리고 상승만을 이야기하는 이런 분들이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막 미친 듯한 그런 폭등은 아니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다라는 거 꼭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언제까지는 지금 강세를 뛸 수 있다? 9월이나 10월 달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 영상에서 뭐 당장 시장이 꺾인 것처럼은 판단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고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분명히 지금 서울에 지금 시장이 이렇게 뜨거워져 가고는 있지만 그래도 뭐 엄청나게 뭐 이렇게 보시면 기억나시죠? 뭐 2019년, 20년, 21년 이럴 때처럼 뜨거운 장은 아니다라는 거 꼭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다음에 인천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 좋아지고 있죠. 그래서 인천도 지금 이렇게 매도세가 많이 감소하면서 인천 시장도 지금 뜨겁게 지금 달아오르고 있고 전세 수급 같은 경우가 되게 지금 인천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 시장도 점차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자, 경기도 같은 경우도 지금 매매 수급 계속 좋아지고 있고 경기도가 그나마 제일 덜 뜨겁죠. 보시면 서울 같은 경우는 2023년에 8월 달에 매매 수급의 고점을 이미 뚫고 더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2023년보다 시장이 더 뜨거워요. 자, 인천 같은 경우도 23년보다 더 뜨겁죠? 자, 그런데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는 23년이 지금 8월 달 제일 높아서 36.5인데 지금 36.2예요. 작년에 뜨거운 정도. 그래서 수도권에서는 그래도 경기도 시장이 조금은 아직은 덜 뜨거운 걸로 이렇게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많이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지역이 전북이죠? 전북 같은 경우도 지금 매도세가 굉장히 많이 감소를 하면서 시장이 매매 수급이 점점 좋아지고 있고 전세 수급 같은 경우도 150 이상 굉장히 높죠. 전세 수급이 탄탄하다라는 거는 그만큼 전세 시장이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입주 물량만 없으면 전북 지역도 굉장히 관심을 둬볼 만할 것 같습니다.
자, 강원도 같은 경우는 네, 크게 변화는 없죠. 자, 그다음에 이제 울산 같은 경우도 울산도 이렇게 조금 매매 수급이 조금 이렇게 좋아지고 있고 매수 약간 살아난 이런 분위기로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자, 제주도 같은 경우는 뭐 살짝 올라왔고, 그 다음에 경북, 경북은 매매 시장이 더 안 좋아졌네요. 자, 그 다음에 전남 같은 경우도 조금 이렇게 조금 좋아지고 있는 이런 상황. 그 다음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도 굉장히 분위기 안 좋았는데 조금 지금 올라오는 이런 상황들이 보이시죠? 그래서 조금 지금 조금은 좋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상황은 안 좋고, 자, 그래서 세종 같은 경우는 밑으로 내리고 오른쪽으로 갔죠. 그래서 세종은 전세 시장이 여전히 안 좋습니다. 매매 시장은 조금 좋아졌지만, 자, 그래서 이거를 놓고 보면 세종 시장에 봄바람이 불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겠다. 왜? 일단은 전세 시장이 조금 좋아지고 나서, 그리고 나서 매매 시장이 좋아질 가능성이 아주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종은 여전히 좀 시간이 좀 필요하겠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대구 같은 경우도 여전히 지금 전세 시장 얼어붙어 있고 매매 시장도 여전히 얼어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여전히 분위기가 제일 안 좋은 지역은 대구와 세종 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이 부산, 광주가 좀 안 좋고, 그 다음 요쪽 지역은 고만고만한 그냥 이런 지역들, 그리고 이제 제일 확실하게 좋은 지역들이 서울과 전북, 강원 요 정도 요런 지역들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요번에는 거래 동향 데이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래 동향 데이터를 보니까 매매와 전세의 거래량이 가장 활발한 곳이 어디예요? 네, 바로 서울입니다. 그래서 자, 서울을 보면 이 거래 동향 지수가 굉장히 많이 치고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놓고 보면은 2020년보다 지금 더 뜨겁게 지금 달아오르고 있죠. 그래서 뭔가 시장이 상당히 지금 거래가 좀 활발하게 지금 매매가 되고 있고, 전세 같은 경우도 굉장히 지금 활발한 모습으로 지금 진행이 좀 되고 있다. 그래서 이걸 놓고 보면은 단기적으로 거래가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시장이 좋은 것만은 틀림이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자, 인천 같은 경우도 매매 거래, 전세 거래 여전히 다 늘고 있고, 경기도도 어때요? 경기도도 확실히 거래가 늘고 있죠. 그래서 이 거래 동향을 보더라도 서울이 가장 좋고, 그 다음이 경기도와 인천이 가장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가장 오른쪽 위로 많이 올라간 애가 누구냐면 바로 전남입니다. 그래서 전남 같은 경우도 지금 매매 거래와 전세 거래가 이전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증가를 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자, 울산도 지금 거래가 늘었죠? 조금 전월 대비해서는 좀 늘었고, 충북 같은 경우도 거래가 조금 늘고 있고, 그래서 일부 지역은 밑으로 왼쪽으로 조금 꺾이고 있지만 상당히 많은 지역들, 서울, 인천, 경기, 충북, 울산, 그 다음에 전남, 이런 지역들은 매매와 전세 거래가 이전보다 계속 조금씩 활발해지고 있고, 특히나 수도권의 이런 거래 동향이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다. 그래서 아마도 현장에서는 지금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가 아주 뜨겁다라고 아마 판단이 되실 거고, 자, 그렇기 때문에 김기원이 지금 위험하다 뭐하다 아마 이런 얘기가 아마 현실적으로 크게 와닿지는 않으실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자, 하지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아마도 9월 달에서 10월 달 정도부터는 신생아 특례 정책도 이제 효과가 많이 끝나가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 DSR이 시행이 될 거기 때문에 지금과는 시장의 분위기가 사뭇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제가 왜 눈이 경고를 하냐면, 지금은 서울은 비싸도 너무나도 비싸기 때문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 9월달, 10월달, 그래서 8, 9월달 정도까지는 시장의 지금 이런 단기적인 분위기가 계속 좀 좋아질 가능성이 많다라는 게 저도 거기에 상당 부분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9월달, 10월달 지나고 나서 그때 상황을 좀 보면서 이런 댓글들이나 이런 거 좀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자, 21년에 9월달, 10월달, 11월달 그때 시장 분위기가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지금보다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뜨거웠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죠? 한번 분위기가 바뀌면요, 금방 싸늘해집니다. 금방 싸늘해져요. 그리고 22년 하반기에 왜 그런 폭락이 왔습니까? 우리가 공급 물량이나 시장 분위기만 보면은 그 누구도 그렇게 엄청난 폭락이 올 거라고는 거의 아무도 예상을 못 했잖아요. 근데 그거는 뭐예요? 바로 수요적인 측면. 너무나도 비쌌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렇게 지금 시장이 단기 반등이 오면서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그럼 뭐예요?
이렇게 올라가는 가격을 지금이야 뭐 7월, 8월 더 올라가면서 시장이 뜨거워질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 올라가고 시중의 유동성이 제한되는 시점이 오게 되면은 더 이상 사줄 수 있는 사람 자체가 많이 줄어들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또다시 시장이 순식간에 분위기가 바뀔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동산에 대한 의사결정은 정말로 보수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고, 자,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고평가된 시기에는 반드시 조심하시고 또 한 번의 하락이 오고 난 이후에야 정말로 조금 무릎 밑에서 부동산을 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올 거기 때문에 기다리시고, 그리고 아마도 올해 말 정도부터는 일부 지방은 굉장히 강력한 매수 신호가 지금 나타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지방은 올해 말 내년 초부터 좋은 기회가 올 거고, 수도권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현재 가격이 가격 조정이 이루어져서 어느 정도 저평가되는 상태로 들어서야 다시 대세 상승으로 돌아설 수 있다는 걸 꼭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고요. 하지만 현재의 여러 가지 거래 동향이나 수급 동향을 봤을 때 지금 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는 거는 맞다. 이 부분은 저도 인정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오늘 방송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